안녕하세요. 에디슨이비가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등락률 마이너스 29.85%에서 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한가인데요. 270만 주 매도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에디슨이비는 11월 29일 어제 유상증자 결정 공시에 대한 정정 공시가 나옵니다. 납입자의 요청에 따른 정정을 보면 납입일이 11월 29일에서 내년 2022년 5월 2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에너지솔루션즈 최대주주입니다. 에디슨이비는 점 하한가를 갔습니다. 에디슨이비는 왜 하한가를 갔을까? 특징주 에디슨이비 쌍용차 인수 지연의 하한가. 에디슨모터스의 정밀 실사는 이달 11월 23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1월 24일 기사에 따르면 실사 기간을 연장했죠. 에디슨모터스가 법원에 실사 기간 연장을 요청해 승인받은 것입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외생 법원은 에디슨모터스가 요청한 쌍용차 정밀 실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왜 연장을 요청했을까? 에디슨모터스는 살펴봐야 할 자료가 방대해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쌍용차 정밀 실사 기간 연장 승인 뉴스 기사가 나온 11월 24일 에디슨이비 주가입니다. 종가 마이너스 7.47%에서 마감했습니다. 정밀 실사 연장 악재를 반영한 건 11월 24일입니다. 그럼 11월 30일 점화한가는 왜 갔을까?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자동차 인수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에디슨모터스는 에디슨이비를 통해 2천억 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디슨이비는 CB로 1200억 원, BW로 400억 원, 유상증자로 350억 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쌍용자동차 인수에 사용될 걸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9일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유상증자 전환사채 모두 납입일이 연기된 것입니다. 납입일 연기는 자금이 지금 당장 안 들어온다는 뜻이고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이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는 유상증자 공시를 봤으니 이번엔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정정 공시를 보겠습니다. 납입일은 올해 2021년 12월 15일이었는데 내년 2022년 6월 1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밀린 겁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 뒤로 일정이 연기되니까 투자자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보유 물량을 오늘 던진 걸로 보입니다. 전날 분봉을 보면 장 후반에 하락세를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 후반 주가가 하락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다음날 악재가 뜰 걸 알고 미리 던지는 겁니다. 단기 급등에서 경고가 붙은 종목도 조심해야 합니다. 270만 주 곱하기 16,100원을 하면 약 430억 원입니다. 하한가에 걸려있는 금액입니다. 급등주는 거래대금 터진 장대음봉이 출현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고 절대로 쳐다보면 안됩니다. 최근 카카오페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카카오뱅크가 움직였죠. 그래서 카카오페이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가려나 보다 싶어서 매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1,000원을 돌파하면 매수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되었죠. 역시 높게 매수하면 매매가 꼬입니다. 오히려 매도해야 할 가격에서 매수하게 됩니다. 단타는 1, 2%로 수익폭이 작기 때문에 1%만 가격을 높게 사도 매도할 자리에서 매수한 셈이 됩니다. 조금 상승하니 전에 그어놓은 분홍선까지 도달해 버립니다. 매도할 자리 코앞에서 매수하니까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왜 오르는가? 모릅니다. 카카오뱅크는 왜 오르는가? 모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수급이 좌지우지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매수하면 주가는 오릅니다. 높은 호가를 제시하면서 매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기 전에는 주가가 왜 오르는지 명확히 알기 힘듭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매수했겠죠. 매수한 당사자만 자기가 왜 샀는지 알 겁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는 저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그저 시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손의 마음은 큰손 자기 자신밖에 모르죠. 카카오뱅크 매매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점이 안 좋기 때문이죠. 전날 계획을 세워둔 것은 잘했습니다. 71,000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기로 시나리오를 세워두었죠. 하지만 당일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찰나의 순간을 놓쳤기 때문이죠. 카카오뱅크는 갭상승해서 곧바로 71,000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내가 생각한 가격을 돌파해버리는 경우에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동작 없이 튀어오르는 경우에는 매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놓아주어야 합니다. 놓아주지 않으면 고점 추격 매수하게 되고 결국 손실을 보게 됩니다. 매매를 안 하면 계좌는 보합인데
매매를 하게 되면 계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 매수했을까요? 조급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련이 남았기 때문이죠. 어제 내가 준비한 종목인데 놓쳤기 때문에 뭐라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버리기 아깝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진입한 건데 결국 이런 아쉬운 감정은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놓치면 아쉬워하지 말고 놓아주면 됩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매매 복귀입니다. 매일 내가 잘못한 것을 복귀해보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한 번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친다면 컴퓨터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꾸준히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복귀는 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매매 복귀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기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 손절은 잘했습니다. 그 뒤로 주가는 하락하다가 폭포수가 쏟아집니다. 한번 폭포수를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항상 손절은 빠르게 해야 합니다. 매매 복귀를 매일 쓰며 매일 반성하는데도 막상 매매를 시작하면 완전히 까먹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동매매하는 순간에는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튀어나와서 마우스를 잡습니다. 위메이드가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매수를 합니다. 다행히 또 매수하면서 내 자신한테 속으로 외칩니다. 양봉의 매수금지라고, 양봉의 매수금지라고, 양봉의 매수금지. 다행히 나의 외침을 받아들이고 곧장 매도했습니다. 전고점 돌파하고 상승할 거란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못 들은 척하고 싶었지만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꾹 참고 매도했습니다. 홀딩하고 싶은 걸 꾹 참고 매도했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매도하고 나서도 저는 속으로 한 번 더 외칩니다. 양봉 매수 금지. 원칙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매도했지만 매도하는 순간에도 주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고점에서 매수한 상태였던 겁니다. 꼭지에서 매수해놓고 한없이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 다시 봐도 아찔합니다. 역시 양봉의 매수금지 원칙은 대단합니다.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원칙이 이번에는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내동매매하는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내 마음속 외침을 받아들이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위험을 회피하는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 양봉 매수 금지가 정말 훌륭한 원칙이라는 걸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좋은 경험이 쌓이면 앞으로 더 잘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한번 양봉이 나오면 곧장 매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양봉이 나오고 나면 그 뒤로는 수익 구간을 주질 않습니다.